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오늘은 용서하지 마세요가 되겠습니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미움이 강할 때 용서하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 저절로 올라오고 가라앉게 허용하세요. 화가 나도 괜찮아요. 미움을 허용하세요. 하지만 미움에 빠지지는 마세요. 미움을 착한 마음으로 돌리려고 하지도 마세요. 감정이 강할 때는 허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정을 통과시켜 보세요. 감정의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끝이 나도록 지켜보세요.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의 본질을 알아차려 보세요. 감정이 뭡니까? 그냥 일어나는 생각일 뿐입니다. 허공에 부는 바람처럼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있지 않고 환영처럼 잠시 나타나지만 비어 있습니다.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흩어지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약해집니다. 시간은 몸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치유합니다. 시간이 정말 약입니다. 상처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공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공이 치유입니다. 치유의 시간, 치유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주군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소소한 시간에는 내방 가사 중에서 그 회고집에 관광, 소회가, 화수가, 여행가, 축제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벽지면 수촌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촌리는 나무 숫자, 마을 촌자, 마을 리자를 씁니다. 두 번째로 문화유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촌 1, 2 월해당이 있습니다. 1516년 중종 11년에 1481년에서 1553년까지 생존하신 원정 여희림이 향토 제자들에게 여시 향약을 교육하기 위해 창건한 것입니다. 현종 5년인 1664년 원정의 현손이고 석촌 여천의 아들인 서암 여효정이 중건하였고 매월 초하루 유생들이 모여 향약을 근거로 학문과 예법을 수강한 곳입니다. 1984년 경상북도 지방 기념물 4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둔천제가 있습니다. 벽전면 소재지 원정마을의 월해당 뒤편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근세 유학자인 여철연이 만년에 잠식 서식하고 강학하기 위해 그의 아들과 사위들이 1940년경 건립한 제사로 지금은 후손들이 선인의 추모지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취당이 있습니다. 벽지면 소재지 입구 도로변에 있는 성산여시 원정공파 종택구 내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후기 유학자 성산인 여용화의 학덕을 추모하여 그의 오세순 익행이 1800년 정침 서쪽에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 후 1929년 종택과 묘우를 봉산마을에서 현재 위치로 옮기면서 만취당도 묘우 앞에 새로 지었으나 한국전쟁 시 소실되어 다시 중건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낙내정이 있습니다. 낙헌 여동행을 위한 제실입니다. 수촌 1위에 척백나무가 있습니다. 현종 9년인 1668년 여효정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할 때 선물로 가지고 온 것을 만년당 뜰에 심었던 것이랍니다. 서암은 원정 여희림의 현손으로 장여헌의 문인이 되어 학덕이 고명하여 인조 13년에 문과에 합격해서 내직으로 호래형 3조의 정좌랑을 거쳤고 외임으로는 5개 마을과 선산 부사를 지냈습니다. 현종 9년 충청도 임천 군수를 해임하고 환향할 때 그 고을민들이 길을 막으면서
더 머물기를 바랐으나 끝내 막지 못한 군민들이 아쉬움을 정성으로 이 척백나무를 요강에 담아서 바쳤다고 합니다. 서암은 한 그루 나무밖에는 아무런 짐이 없었다고도 합니다. 나무 높이가 약 25m고 지상에서는 2.6m 높이에서 뻗은 가지는 동서와 남북이 각각 12m인 희귀한 나무로 그 모양도 기이하여 행인의 발길을 멈추게 만든다고 합니다. 경술국치 때는 이 나무가 사흘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기념물 제49호로 지정되었고 1982년 10월 26일 군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고 수령은 40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반제가 있습니다. 벽지면 수촌리 석지마을 중앙에 남양하여 있으며 조선 후기 유학자 통정대부에 제수된 국반 여엉교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00년경 세운 제실입니다. 그리고 원모제가 있습니다. 수촌리 석지마을 중앙 뒤편에 있으며 남양한 평산문과 제사가 2자형으로 놓여 있고 제사 우측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한성 좌연에 정직된 여윤금이 부모의 3년상을 마치고 그래도 슬픔이 남아있어 몇 칸의 제스를 지어 원모제라는 편액을 다한 후에 후손들이 여윤금의 효성과 학덕을 추모하는 제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처음 건립한 연도는 정확하지 않으나 기간이 오래되고 풍후에 퇴폐되어 1890년 대대적으로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1927년 재차 중수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성제가 있습니다. 석지마을 중앙의 파령당 뒤편에 남양하여 있고요. 근세 유학자 성제 여대호가 학문을 강마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 1900년경 건립한 건물로 그 후 후손들이 그의 학적을 추모하는 제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년제가 있습니다. 임천 군수를 지낸 서암 여효정을 위한 제실입니다. 그리고 추모제가 있습니다. 생원 여윤수를 위한 제실이고요. 그리고 석촌리 지승묘가 있습니다. 성주읍에서 벽진면 소재지로 가는 30번 국도를 따라가면 면 소재지로부터 약 300m 못 미쳐 도로 동편에 지성묘군이 있습니다. 현재는 평지 솔밭 속에 8기만 남아있으나 얼마 전까지도 이 일대에 2000여 개의 넓은 평야에는 남북 선상에 약 1km가량 줄을 지어서 수십 기가 남아있었습니다. 경지 정리하느라고 논밭 속에 있던 거대한 지성묘들을 모두 제거하거나 매몰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수촌 2리 234번지 민간에서 남동쪽으로 약 30m 되는 지점에 건립된 묵인처사 여공묘도비가 있는 곳으로 주위에는 30제곱미터 넓이를 솔밭으로 조성했고 민간인 무덤도 있습니다. 지성묘도 이 민간인 무덤 사이에 있고요. 면 소재지인 수촌리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는 2006역에서는 물론 성주 군내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평야의 북쪽에 돌출하는 구릉에는 삼국시대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선사시대부터 큰 취락이 밀집 조성된 지역이라 짐작됩니다. 그리고 여수사 갑옷이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 묵가에 급제하여 수사를 지낸 여반의 종택에 그가 쓰던 갑옷이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 대구 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이 갑옷은 의갑, 완갑, 상갑 등이 분리된 희귀한 것입니다. 겉감은 영청색 운보단이고 안감은 청색 면주를 사용했고요. 표면에는 7cm 크기의 가죽 비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유물은 연대가 확실하고 당시 직위에 해당하는 무장의 복장을 엿볼 수 있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촌 삼리에는 경수당이 있습니다.
수촌리 벽진초등학교와 담장을 접하여 있고요. 벽진이시 시조 벽진장군 이총은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세운 제사입니다. 임진왜란 후 묘사가 실전되어서 1770년 후손들이 설단을 하고 묘막을 지어 단향으로 제향하다가 그 뒤 1826년 단소 부근에 제사를 창건하여 경조 수족의 뜻을 담아 경수당이라 편액하였습니다. 1886년 후손 용화가 성주 목사로 재임 시 문무 원장을 축조하고 1918년 제사를 중창하면서 현재 장소에 이관하여 제향하고 있습니다. 1989년 현재 규모로 제역을 넓히고 비연사와 세덕사를 지어 비연사에는 시조 이총은을, 세덕사에는 2세 이하 9대 12위의 위패를 배양하였습니다. 규모는 내외 산문으로 구분하여 외 산문을 들었으면 본당인 경수당과 동서제, 관리사로 구성되어 있고 내 산문 내에는 묘인, 비현사, 세덕사와 전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절제가 있습니다. 수촌이 봉산마을 북쪽 끝에 남양하여 있고 조선말 유학자 백졸와 여덕거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59년 세운 제실입니다. 그리고 석계정이 있습니다. 수천리 봉당마을의 중앙에 남양하여 있고 산문과 시멘트담으로 둘린 대지 내에 제사와 관리사가 기역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선 중엽 유학자 석계 강잔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61년 세운 제실입니다. 그리고 호계정이 있습니다. 수촌 삼리 봉산마을 동편에 남양하여 있고요. 조선 인조 때 충청도 도사를 지낸 호계 여작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50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수촌 사리에는 모성제가 있습니다. 수촌리 중동마을 북쪽 끝지점 소학제 뒤쪽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유학자 오월따도 한국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10년에 초가 몇 칸을 지었으나 협소해서 1920년 주손 정환이 종친과 합의하여 다시 고쳐 짓고 모성으로 편액했습니다. 그리고 소술제가 있습니다. 수촌리 중동마을 중앙에 있는 소학제와 인접하여 있고요. 토석 담장을 두른 대문체 내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정공조참이 도몽기와 그의 두 아들 행산도세옹과 암곡도순국 양대의 학행을 추모하고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서 강학수로 약 200년 전에 건립되었습니다. 이후 풍으로 퇴락하여 1926년 중군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학제가 있습니다. 중동마을 중앙의 넓은 대지 내에 남양하여 있고요. 토석 담장을 두른 소설대문을 두고 있습니다. 조선 순조 때 동몽교관에 정직된 운제 도균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후손과 사림이 1914년 세운 제실입니다. 처음은 운천사에 제향되었으나 운천사가 회철된 후 그의 장구지소에 건립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숭의제가 있습니다. 중동마을 중앙에 남양하여 있고 조선 중엽 문신이며 학자인 도순국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1952년 세운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산제가 있습니다. 수촌리 중동마을 서편에 토석 담장을 두른 일자문 내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중엽 유학자 행산도세옹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1957년 세운 제실입니다. 그리고 기국정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382호인 이 건물은 제남도상욱 1732년에서 1814년까지 생존하신 분이 정조 19년인 1795년에 당시 성주 목사 성종인의 지원을 받아 완공한 정자입니다.
건물 구성은 일자형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이고 창틀에는 영상창이 비교적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어 당시 건축기법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경당이 있습니다. 수재용 감찰관 여흰과 현수 여욱을 위한 제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곡서원이 있습니다. 수천리에 있었던 서원으로 명종 13년인 1558년 성주 목사로 있던 노경린을 중심으로 한 지방 유림의 공의로 정자, 주자, 김굉필, 이은적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습니다. 창건 당시에는 영봉서원이라 하였으나 뒤에 한강정구등이 천곡서원으로 개칭했습니다. 1573년 사액되고 1607년 중액되었습니다. 그 후 정구와 장형광을 추가 배양했습니다.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1868년 회철된 뒤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원을 처음 설치할 때 목사 노경린이 고을 사람들과 창건하여 목사 황중량에 이어서 준공하고 편액을 영봉서원이라 하였습니다. 2조년 이인보 한원당 김굉필을 봉안할 때 퇴계 선생의 영봉서원 기문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사림이 두 이공의 영정에 염주가 그려져 있다 하여 내치고 한강정구가 퇴계 선생에게 품위하여 정자와 주자를 봉안하고 이름을 천곡이라 고쳤습니다. 서원이 철폐된 뒤 벽진이 씨가 벽진 장군의 유허라 하여 그 틀을 매입하여 비석을 세우려고 하니 농서이 씨가 영봉서원을 창건할 당시 경영을 주관한 것은 농서이 씨라 하고 서로 분쟁하여 여러 번 쟁송하여 지금도 두 집안이 불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촌리에는 짐대거리 있습니다. 이천 제방을 쌓기 전 이곳은 배가 다녔고 그 배를 묶어두었던 표식으로 나무를 꽂아두고 있습니다. 이 덜역을 지나 2m나 객토를 돋아올려 옥토가 되었지만 그 아래는 모래밭이고 격리 정리 이전에는 봇도랑에서 맨 먼저 물이 들어오는 물고가 있는 논이었고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아 기름진 고논이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유실되었을 때 동네에 우환이 생겨 그 나무를 다시 꽂아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천지수 지명입니다. 수촌 삼리에는 영봉산이 있습니다. 229.1m인 영봉산은 벽진면 수촌리 벽진중학교 뒷산이고 이리 외원마을 앞산으로 고대 벽진군의 주산입니다. 읍의 서쪽으로 64km 떨어져 있고요. 산 아래 벽진고도입니다. 산 밑에 지정사가 있었는데 1558년 이를 폐하고 천곡서원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경산지에 보면은 산천조에 고을 서쪽 16리에 있다. 옛날 산 아래 지정사가 있었는데 없애고 1558년에 영봉서원을 짓고 뒤에 천곡서원이라 개명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벽진면 봉계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봉계리는 봉쇄봉자, 시내개자, 마을리자를 씁니다. 봉계리는 벽진면의 남부로 덜이 넓게 펼쳐져 있는 평지에 자리한 농촌 마을입니다. 남서 방향으로 낙동강 지류가 흐르고 이천을 동쪽으로 두고 대가면과 인접해 있습니다. 자연마을은 솥질, 발간, 집실, 종자골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고 206가구의 인구는 434명이 살고 있습니다. 솥질 마을에는 고려 초 성주인 이견수가 살았고 연산조 때는 창원인 유양필이 김천에서 입행했습니다. 숙종 때는 안동에서 광주인 탁선이가 입항하고 그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선조 때는 청도 백곡에서 김해인 김풍이 입향하여 봉계리와 우복실의 후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실마을에는 고려 때 참지 문화사 남양인 홍은수가 조선 때는 해평군 김수의 아들 김관상과 참의 조원수가 입향했습니다. 또 선조 때는 인동인 계옹 장봉헌과 그 아들 지분헌 장이유가 입항하여 장씨 집성촌을 이루었습니다. 발간이 마을에는 1630년경 이유형이 입향하였습니다. 현재 봉계리에는 인동장씨 70호와 성주 55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계 1, 2 솥질에는 옛 명간방에 속해 방의 중심지였던 솥질마을은 고려 초 성주인 이견수가 세거했고 연산조 때 창원인 유양필이 금능에서 입항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학포 유익명은 경상우도 도절제사와 명나라 정조사로 활약하였습니다. 숙종 때 안동에서 광주인 탁선이가 입향 세거해 그 후손이 살고 있고요. 선조 때는 청도 백곡에서 김해인 김풍님이 입향하여 이곳과 우복실의 후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800년 전 이견수가 이 마을을 이룩하였고 지형이 솥과 같이 생겼으며 마을 앞 도랑에 너비 1.2m, 길이 3m 정도의 솜 모양 돌이 마을 이름을 솥질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후에 이 견수가 정자를 붙여 정곡이라 불렀고요. 마을로 들어가는 우측에 230년 된 너티나무가 있는데 1982년 10월 2일 면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대경정과 삼이정, 성석제가 있습니다. 봉계 1위에는 발간, 일명 또 명간이라고도 합니다. 솥질마을 동쪽 약 1km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높이 100m 정도의 나직한 구릉이 마을 뒤를 둘러 2000변의 넓은 평야를 접해 있습니다. 마을 이름 발간은 1630년경 이유형이 입거하여 마을 앞들이 넓고 달이 뜨면 다른 마을보다 밝다 하여 발안이라 부른 것이 시작이라고 전합니다. 1월 30년 후 이유형의 아들 이보림이 전곡 사이에 있는 마을 앞들이 넓고 밝다 하여 명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마을의 문화유적으로는 은계제, 한모정이 있습니다. 성주 이시 집성촌이고 신 4가구에 376명이 살고 있습니다. 봉계 1위에는 총 109가구에 달합니다. 그리고 봉계 3내에는 집실이 있습니다. 염속산에서 금수면과 벽진면을 경계로 동남으로 내린 산맥이 이천의 상류 양수단에서 나적한 구릉의 산등이 마을을 감싸고 남양한 마을입니다. 집실은 옛부터 대가 곡방의 중심지였고 1914년 대가면에서 벽진면에 편입되었습니다. 고려 초 판중추부사를 지낸 참지 문화사 남양인 홍은수가 마을을 이룩하여 집이 있는 골짜기란 뜻으로 집실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고 한편으로는 고려말 홍은수가 불사 이군의 충절로 두문동에서 집실로 이거하였습니다. 이에 고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대가의 집이 왔다 하여 대가곡이라 칭하였다고도 합니다. 이후 임진왜란 때 창원인 유수가 사망하자 인리에서 장봉한이 이주하여 한자어인 가곡으로 이름을 하였다고 전합니다. 1914년 3월 신공면을 김상군, 지금의 김천입니다. 네, 이관하고 남은 26개 면을 폐합해서 12개 면에 111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봉계동에 속했던 가곡이 벽진면으로 포함되었고요. 문화유적으로는 우림이 자하를 위해 세운 해동 청풍비와 개신제, 농화제, 주구제, 청풍제, 침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골이 있습니다. 집실마을 동편에 근접해서 2000변의 풍성한 평야를 향해 있는 마을로 마을 지형은 낮은 산들이 삼면을 오목하게 두르고 있는 형세입니다. 토호였던 창원인 유수가 종자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하여 종자골이라 불렀습니다. 유수는 종국의 창고를 지어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전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유적으로는 본계 1, 2에는 대경정이 있습니다. 솥질 마을의 흙을 모아 조산해서 나무를 심은 옛날의 동제터입니다. 현재 마을 놀이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계 1위에는 은계제가 있습니다. 본계리 명간마을 중간 지점에 동양하여 있고 조선 숙종 때 무가에 급제하여 통정대부에 오른 이 태기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그의 대지 북쪽에 1974년에 세운 제실입니다. 그리고 한모정이 있습니다. 본계리 명간 마을의 남쪽 언덕 위에 동북항하여 있고 조선 말기 유학자인 암제 이광택, 벽제 이광익 형제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72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본계 3리에는 해동 청풍비가 있습니다. 1936년 전국 유림들이 일제에 항거한 인동인 자하 장기석의 충절을 백이숙제의 백세 청풍비에 비유한 비명입니다. 백성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높이는 320cm, 넓이가 110cm, 두께는 45cm에 달합니다. 1946년 광복되어 유림의 뜻으로 쇠 조각으로 부서진 빗돌을 붙여서 세웠고 그 부인의 기열비도 세웠습니다. 1990년 지방 기념물 8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제가 있습니다. 본계리 집실마을 서편 산기슭 아래 평문과 시멘트 담장이 둘러진 대지 내에 동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중기 유학자인 개봉 장봉한이 잠심 학문하던 구지제를 1640년 후학 양성을 위해 개신제로 편액을 고쳐단 후 유생들의 강학 장소로 이용하였습니다. 그 후에 장봉한과 아들 장이유, 부자의 학덕을 추모하는 제사로 또 후손들의 종회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연수가 오래되고 풍으로 퇴락해서 1920년 중건하였으나 노후로 2006년 경상북도와 성주군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으로 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화제가 있습니다. 본계리 집실마을 중앙에 개신제와 인접한 대지 내에 동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후기 유학자인 농화 장태국의 학행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그의 장구지소인 소로봉 아래 1968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2006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고요. 그리고 주고제가 있습니다. 본계리 집실마을 동편 끝 산기슭 아래 남양하여 있으며 한 마을의 유학자 주고 장도훈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99년 건립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제가 있습니다. 본계리 집실마을 동쪽 언덕 아래 사주문과 토석 담장이 둘러진 대지 내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일제의 불의에 항거하다 순국한 자하 장기석의 예국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75년 세운 제사입니다. 그리고 침천제가 있습니다. 본계리 집실마을 중앙지점 개신제 앞에 동양하여 있습니다. 구한말의 유학자인 침천 장우헌의 학덕을 추모하여 사손 진학이 1966년 벽진면 가곡의 거소 옆에 건립한 제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천 지수 지명이 되겠습니다. 본계 1, 2에는 당산이 있습니다. 해발 고도 95.6m인 솥질마을 뒤산으로 국토의 평면 위치에 청량을 위한 상박정이 있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 역할을 하여 동제를 지내던 곳입니다.
현재는 원정 여희림의 후손이 건립한 추모당과 광산 탁시 유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계리에는 흥산천이 있습니다. 적산에서 발원하여 금수면 언일리 적산지에 모였다가 고름장골과 원시골로 흘러 명천리 대내마을을 지나는 소화천입니다. 오산마을에서 회암천과 합하고 대가면 삼산 아래에서 상삼천과 합합니다. 봉동마을 앞에서 봉동천과 합하고 흥산이리에서 명간천과 합하여 벽진면 봉계삼리 가곡마을을 지나 다시 대가면 흥산이리에서 율포천과 합하고 서침의 마을에서 이천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임영웅의 운명 같은 여인이 되겠습니다. 갈색머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여인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 밤늦은 카페 달콤한 음악 속에서 사랑을 나눠 마셨다. 하늘이 허락한 우리의 사랑이라면 질투 따윈 나는 두렵지 않아. 때로는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후에 사랑은 그때 완성되니까. 먼 날 돌아보며 우리들의 선택을 후회할 수는 없어. 사랑하고 미워하며 깊어가는 그 정의 인생을 건다. 누굴 만나 사랑해도 지금처럼 행복할까. 운명 같은 여인 사랑을 그대 가슴에. 갈색 립스틱 촉촉히 젖은 입술로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밤 깊은 거리 희미한 불빛 속에서 사랑을 태워 마셨다. 하늘이 허락한 질투 따윈 나는 두렵지 않아. 때로는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후에 사랑은 그때 완성되니까. 먼 날 돌아보며 우리들의 선택을 후회할 수는 없어. 인생을 건다. 누굴 만나 사랑해도 지금처럼 행복할까. 운명 같은 여인 사랑을 그대 가슴에.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는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회고 가사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동 내방가사 보존회 주최한 안동시가 후원하고 전국 내방가사 경창대회에서 인기상을 입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방가사란 조선 후기 영남지방의 양반집 부녀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시가와 산문 중간 형태의 고전 시가의 문학으로 부녀자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희로애락을 노래한 가사 작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내방가사, 규중가도, 규방 문학, 규중가사 등으로도 불립니다. 영조 충렵경부터 가 또는 두루마리라는 이름 아래 창작 전파 애독되다가 6.25 전쟁 이후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주로 영남지역 양반집 부녀자들 사이에서 유행되었고요. 권영철이 수집한 작품 수는 6천여 편으로 이 작품들을 안동문화권과 경주문화권, 성주문화권으로 나눈 비율은 5대 3대 2입니다. 전체 양과 비율로 볼 때 규방가사의 창작, 전파, 애독은 주로 영남지방에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영남 북부가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남 북부 지역은 구체적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동으로는 임화, 천천, 동북으로는 도산, 서로는 화해, 서북은 검계 등을 잇는 타원형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유교 문화적 성격과 규방가사의 주류적 성격을 연관지을 때 발생지는 도산이나 하회 지방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그러면 관광 소해가를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신년 가을에 기록한 것입니다. 갑신년 추 9월에 울산길을 찾았도다. 목단 작약 떨어지니 부용 건화 만발하고 다기봉 저 배구는 추주를 몰고 온다. 부윤유수 이 세상에 부유 같은 우리 인생 방초같이 피어나서 봉접같이 지나다가 부편같이 흩어지며 초로같이 쓰러지니 도리춘풍 호시절과 염락오동 실솔성을 언간 십수성상 헛되이 영송하니 세상사 허무함을 절실히 감지하네. 영고 우락하는 주게 간난신고 모진풍상 건의 아니 격거리요. 운무 같은 시류 속에 아이들 오남매를 장중보호 길러내요. 형편대로 소처대로 차제 성취시켜 사방팔방 흩어두고 주사 약탁 간절하여 만사를 타파하고 장녀의 거주지로 한 걸음에 달려가니 목매에도 못 잊었던 그리운 뜰 관옥 같은 우리 서군 옥고래도 선풍이여. 요조숙녀 군자호구 원앙 같은 한상이라. 악수온정 반긴 후에 그의 일은 울산 덕신 제1교회 노인대학 1박 2일 청와대로 구경 가는 날이로다. 노인대학 선생님과 목사님의 지시 따라 대절버스 2대에다 노인 학생 가득 타고 서울로 달릴 적에 춤도 추고 노래하고 박수치니 초면에도 유정함이 반갑도다. 기쁘도다. 창을 열고 내다보니 귀함개석 절묘하고 정각 높이 구름 속에 지어진 듯 기묘하다. 창공의 인운들은 첨단에 유수하네. 노송은 우르르하여 청고사를 간직하고 녹축은 애애하여 천추색을 띄었도다. 청하에 창계파는 고성을 연가하고 배구는 유유하여 세상사를 관망하네. 황금 같은 저들파는 피땀으로 농사지은 충년을 자랑하니 농부들의 기쁨이요. 7시간 달린 차는 한양 땅을 도착했네. 우주에 비껴서서 팔도강산 구부보니 장백산 일짐에게 삼각산이 생겨있고 대갈령 흐름물이 한강숭 되었어라. 천산년 만년수에 거룩할사 우리 왕기 인왕산이 주산이여 관악봉이 안산이라. 무학의 제안으로 정도전의 계혈로 대명 헌무 임신년에 한양성을 복지하니 1년에 성읍하고 3년에 성토로다.
역사 깊은 우리나라 방방곡곡 구경하니 많고 많은 충신열사 장한충절 길이 새겨 동상을 건립하니 위엄도 당당하다. 세계 각국 많은 나라 우리나라 제일이라. 의와 친구 번님네요 이내 말씀 들어보소. 영녀 같은 천지간에 부유 같은 우리 인생 초로같이 쓰러지니 아니 놀고 무엇하리. 천자 만옥 높은 산에 낙엽이 표산할 때 호월 추천 기러기가 옹옹이 우르댈 때 우리 서로 잊지 말고 이번 관광 해상하고 연년 춘천 꽃이 피어 화충 가절 희롱할 때 우산 태길 길일 양신 길일 잡아 우리 서로 악수상봉 다시 만나 이 추억을 잊지 말고 길이상사 하사이다. 울산 덕신 제일교회 노인대학 여러분들 부디 건강하옵소서. 하루 소창하고 보니 헤어지기 섭섭하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수가가 있습니다. 계민년 봄에 지은 것입니다. 계절용 글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봄이 오니 계곡천병 장설 놓고 이화도화 만발하여 봄이 온가 반갑도다. 오늘 아침 동창에서 까치소리 들리더니 화수해 동문전화 반갑고도 기쁘도다. 매년마다 연중행사 화수에는 빠질 손가 70곡에 넘어서고 백동이 다 되어도 노름장소 있다 하면 두 팔 들고 달려간다. 변함없는 지구 능력 네 힘으로 막을 손가. 음동설한 강한 풍은 만리창에 물러가고 송구영신 가절되니 인생동물 곤충까지 새 기운을 받는 같고 아롱아롱 아지랑이 우주 속에 품에 안겨 천초만화 싹이 트고 새우는 잔잔하여 경기절충 좋을시고 도화는 요요한데 화관의 범나비는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세류강의 꾀꼬리는 벗을 불러 노래한다. 방공중의 종다리는 봄 소식을 재촉하네. 신선의복 맵신하게 녹의 홍상 고운 태도 335 적반하여 쌍마 관광 좋은 차에 동제하여 출발하니 변해가는 얼굴에는 휘색이 만만하다. 하하 농담 즐거워라 이만할 때 놀고 보세. 아니 놀고 무엇하래 근심한들 소용 있나. 오는 백발 머물손가 가던 청춘 돌아올까. 근심 걱정 다 모아서 굽이굽이 접어놓고 가지가지 맺힌 마음 꽃하자로 피워보자. 청춘 홍한 부럽잖네. 주름진 얼굴에는 휘색이 만연한데 늙은 자로 원수로다. 인생 일수 100년이면 사람마다 100년일까. 인간 70 고래희란 고인의 말씀이다. 살다 보니 허무하니 아니 놀고 무엇하리. 헝갑족질 든든하고 운전 잘해 걱정 없다. 마음 놓고 잘도 논다. 님 빌릴 것 하나 없다. 갈 때마다 참석하는 중갑 아재 노래 한 곡 듣기 좋다. 말 잘하는 연화촉질 말끝마다 잘 웃긴다. 사람마다 그러하리 배가 아파 못 살겠네. 인류 가수 김서방댁 노래하고 춤 잘 춘다. 섬섬옥수 서로 잡고 하하낙낙 웃음소리 기강 간 줄 몰랐구나. 어느 사이 경기도 원당시에 도착하니 우리 선조 유적이라 묘소로 올라가니 왕릉 같은 선조 본묘 그 산열은 남열이라. 몇만 평 넓은 명산 대명지에 백골안장 되었으니 제1위에 계시는 분 구중궁 할배임, 다음에 계시는 분 청제공 할배임, 그 밑에 여러 자는 성생비가 몇 자이며 장군비가 몇 자이며 효자 충신 몇 자인고 장하도다 우리 선조 그 혈손이 장성이라. 맑은 선조 피를 받아 흥성한 우리 족친 곳곳에 흩어져서 편옥하게 살고 있네. 묘소에 배례하고 날에 와서 사당에 참배하고 서원제소 불러보니 그 경치는 아름다워 말로 표현 더 못할다.
하루 일과 마친 후에 숙소로 돌아가서 저녁 식사 마친 후에 여러 친족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딸내가 득세하여 며느리들 티방 주고 유유낙사 즐기다가 노래방을 찾아가서 너도 한 곡 나도 한 곡 일배일배 부일배로 신명풀이 야단일세. 숙소로 돌아와서 방마다 들렸더니 딸내들 거동보소 이방저방 다니면서 자는 잠을 다 깨우네. 뜬 눈에 밤새우고 밥을 먹고 나서 자연농원 출발하니 경치도 아름답다. 외국인도 구경 오고 우리나라 문명 발당 어이거리 잘 됐던 곳. 구석구석 구경하고 차에 올라 자리에 앉아 술 한잔 먹고 난 후 마이크 손에 들고 노래하고 춤을 추니 신선세계 틀림없다. 3, 4월 긴긴 해가 어찌 그리 짧았던 곳. 2박 3일 여행이나 몽주에 지난 같고 미신정에 부족하나 내년 화수 우리 지친 다시 만날 약속하고 여러 족친 잘 가세요. 내년 3월 다시 보자. 예, 우리가 평소 듣지 못한 가사 내용이라서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음악을 듣겠습니다. 정동원의 주병선의 들꽃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과거 묻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마음엔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비켜가는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엔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창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 노래는 그 한가은의 노래입니다. 정동원의 노래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은 이어서 그 다낭포 여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이력 개벽할제 혼돈이 초판하여 천부지제 양이간에 만물이 풍성하니 무성한 초목이고 무지한 금수로다. 건강곤육 분간하여 음양이 분별하니 신령할사 사람이여 효제 충신 어뜸이라. 아름다운 우리 동구 금수광산 수려하고 당군이 강림하사 천만년 면면하니 우리나라 제일이라 추나추동 사계질이 나뉘어있고 성리하게 고장이요 유교 숭상 영남 땅은 방방곡곡 현인달사 많았도다. 성현들이 어언터전 추로지양 확실하다. 금수강산 첩첩하고 문장혹을 배출된 곳. 경상도가 분명하니 교육도시 대구로다. 수성구 노인대학 춘추마다 고적답사. 좋은 날은 택정하여 명산 명수 찾아가네. 관광차 한두 대에 여려선생 지도교수. 노인 학생 가득 타고 당항포 충무공 전적질로 달력적에 형형제제 우리 학생. 기분도 상쾌하고 마음은 청춘이라. 창문을 내다보니 이화도와 만발하고 양류조차 황금일세 반공 중에 뜬 구름은 뭉게뭉게 모여들어 용마처럼 변마되어 용맹을 떨친 듯이 금빛 찬란 경색으로 둥실둥실 배회하면 다시 오란 작별 표현. 감개무량 한량없네 신개발 문화개척. 곳곳마다 탄탄대로 굽이굽이 화려 포장. 웅장한 높은 건물 장엄하게 뻗은 산맥. 봉봉이 둘러있고 들판을 바라보니 기름진 전답에는 좋은 씨를 가꾸었어. 좋은 열매 거두기를 농부들은 분주하네. 당군 선조 을이 담긴 우리 강토 보하로다. 차중에 사회자니 마이크 돌려주니 낭낭 음성 고운 음악 서로 이어 창화하고 손뼉치고 노래하니 흥이 나고 신이 난다. 1년 1도 12절 후 덧없이 돌아오니 팔순 중광 본다 한들 몇 번이나 다시 볼고 형형제제 함께 모여 갱소년 되어볼까. 3호 청춘 돌아와서 만단회포 풀어보세. 망휘에 우리 학생 남은 세월 부다하니 죽장 망해 서로 만나 병립강산 하여보고 주유천하 하여볼까. 금수강산 두루다녀 수류산천 탐경하고 풍월이나 읊어보세. 만사일락 전문날에 소시적의 허송세월 백발의 후회로다 노래하고 가는 사이 어느덧 당항포에 도착하니 점심시간 다가왔어. 정성 들여 해온 음식 포식하고 고향 진미 팔정미가 여기에다 비길손가. 음식 솜씨 대단하다. 점심을 먹은 후에 행장을 수습하여 이순신 장군 진지 들어서서 참배하고 돌아보니 우리나라 우리 민족 비추이는 태양이라. 충무공 모신영정 생시 같아 놀랍도다. 곳곳마다 돌아보니 충신열사 장한 충절. 길이 새겨 동상을 건립하고 충무선생 기념하여 단정히 세웠으니 공고할사 행적비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 바로잡은 태양이라. 충무사 웅장한지 푸른 지붕 이곳에서 남해 바다 바라보며 만천하에 알리노라. 내가 여기 지키노라 호령하며 서 있는 듯 사천이라 해전에서 충무공이 창제한 신 거북선을 앞세우고 성성장구 대성하니 이안이 장할손가. 외국이라 임난 원흉 풍신수길 병사하니 왜군들이 후퇴계시 순천에 소수행장 퇴로를 막으려고 300척의 외손들을 거의 전멸시킨 후에 오호라 이 웬일인고 통분할사 순국이라. 1월이 무강하고 산천초목 처량하다. 태극성이 떨어지니 창천도 장명하다. 당항포 기념비는 거북선을 대자하여 망망대해 바라보며 구름 속에 솟는 듯 바다 위에 떠있는 듯 미련하고 웅장하다. 전적지를 다 본 후에 당항포야 잘 있거라. 당항포요 길이길이 우리 강토 지켰었어. 결의 등불 밝혀다오. 차를 돌려 고성공룡 발자국을 구경하니 너무나 신기하고 그 역사를 다 이어 다의 기록하리.
대강 구경하온 후에 간식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춤을 추며 노래하는 청춘을 돌려다오. 굽이굽이 부른 노래 일천간장 다 녹는다. 수산으로 지는 해를 어느 누가 잡을 소냐. 몽중화초 피었다가 찬바람에 낙화되니 유수같이 흘러가서 청춘 백발 되었구나. 슬프다 우리 인생 다시금 새로워라. 노인대학 여러분들 배운 교훈 잊지 말고 어진신득 착한 행실 후손에 본보이고 몸 건강히 지내면서 천세만세 누리소서. 노인대학 학생들과 선생님들 여행마다 함께하여 많은 협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동원의 들꽃을 들으시겠습니다. 밤하늘 달걸음 따라서 당신이 보고 싶은 밤 가슴 속에 가득 별님처럼 가득 당신 얼굴이 아련해. 내 안에 활짝 피어난 들꽃 하나 꺾어지고서 사랑이라오 한 송이 꽃이라오 천송이 만송이 당신께 주고픈데 손끝에 엉성이 구겨진 들꽃 하나가 내 맘을 불꽃처럼 태웠소. 당신과 나란히 잠든 밤 수척한 그댈 보면서 나도 몰래 글써 당신 몰래 글써 눈물 소리가 가득해. 세상에 고운 사랑아 이 사람 좀 데려가 주오. 사랑이라오 한 송이 꽃이라오 천송이 만송이 당신께 주고픈데 손끝에 엉성이 구겨진 들꽃 하나가 내 맘을
속에 가득 별님처럼 가득 당신 얼굴